절대 채소 많이 먹는다고 신장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 착각 하나가 조용히 신부전으로 가는 길을 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료실에서 매일같이 마주하는 광경이 있습니다. 나는 몸에 좋은 것만 먹는다고 자부하시던 분들이 다리가 무겁다며 걸어 들어오십니다. 발목에는 양말 자국이 깊게 패여 있고 밤에 두세 번씩 화장실을 가신다고 하십니다. 아침부터 피곤하다고 하시면서도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십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지를 펼쳐보면 이미 신장 기능이 50%에서 70%까지 떨어져 있는 경우가 한둘이 아닙니다. 이분들에게는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담백하게 해독에 좋다는 말을 믿고 특정 채소를 너무 자주, 많이, 잘못된 방식으로 드셨다는 점입니다. 고기를 줄이고 짠 음식을 피하고 매일 채소를 챙겨 드시면서 자신은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믿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신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만성 콩팥병 환자도 급격히 늘고 있고 투석을 받는 분들의 숫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장이라는 장기는 참 조용한 장기입니다. 증상이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만 줄이고 짠 음식만 피하면 신장을 지킬 수 있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채소를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조리하고 언제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호진입니다. 올해 84입니다. 신장내과 한 길만 58년을 걸어왔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시작해서 요양병원, 작은 동네 병원까지 평생 신장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어르신들만 봐왔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책에서 읽은 이론이 아닙니다. 수천 명 환자분 곁에서 매일 피 검사지를 들여다보며 몸이 어떻게 무너지고 또 어떻게 회복하는지 지켜본 기록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누군가의 눈물과 회복의 순간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은 어떤 채소를 줄여야 하는지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어떻게 조리해야 덜 해로운지, 언제 먹어야 신장이 덜 지치는지도 알게 되실 겁니다. 대신 어떤 채소가 신장을 도와주는지, 일주일 식단을 어떻게 짜면 좋은지까지 바로 식탁에 올릴 수 있는 수준으로 가져가실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내일 아침 식탁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실전 지식입니다. 신장은 한 번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드시는 채소를 조금만 다르게 고르고 다르게 드셔도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저는 그 반응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안방인가요? 그리고 이 영상을 왜 보시는지 꼭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장이라는 장기를 정수기 필터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젊을 때는 거친 물도 다 걸러낼 수 있습니다. 필터가 새 것이고 촘촘하고 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0년, 60년을 쉬지 않고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필터가 닳습니다. 속도가 떨어집니다. 같은 양의 물을 걸러내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더 많은 부담이 생깁니다. 신장도 똑같습니다. 50대를 넘어서면 신장의 역과 속도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신장 속 모세혈관의 탄력도 떨어집니다. 이제는 같은 양을 먹어도 예전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십니다. 30대, 40대 때처럼 먹고 30대, 40대 때처럼 움직이려고 하십니다. 신장은 조용히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신장이 보내는 초기 신호는 생각보다 평범합니다. 피곤합니다. 다리가 붓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습니다. 이런 증상들을 대부분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나이가 아니라 신장 기능 저하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녁에 양말을 벗었을 때 발목에 자국이 깊게 남아있던 적이 있으셨나요? 밤에 화장실을 2번 이상 가신 적이 있으셨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고 개운하지 않았던 적이 있으셨나요? 만약 이 질문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신다면 지금부터 제 말을 더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일 뿐만 아니라 혈압 조절기이기도 하고 적혈구 생산 지식이기도 하고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는 공장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기능이 조용히 떨어지기 시작하면 몸 전체가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무너짐이 너무 천천히, 너무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 알아채지 못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실천 팁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3가지만 메모해 보세요. 밤에 화장실 간 횟수, 저녁 발목 양말 자국의 정도, 아침 기상 시 피로 정도. 이 3가지만 일기처럼 적어보시면 내 신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대략적으로 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기록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오늘은 화장실 2번, 양말 자국 깊음, 아침 피곤함 심함 이 정도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모두 신장병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 나이 탓으로만 돌리는 것도 위험합니다. 스스로 관찰하고 증상이 반복된다면 병원에서 간단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신장 기능은 크레아티닌 수치 하나만 봐도 대략 알 수 있습니다.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식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신장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부터는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게 신장을 지키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신장이 이렇게 신호를 보내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채소에 숨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60대 초반에 김호철 어르신을 처음 만난 건 3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호철님은 평생 규칙적인 생활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고기는 거의 드시지 않았고 술과 담배는 손도 대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셨고 식사는 주로 나물과 나박김치, 데친 채소 위주로 드셨습니다. 부인께서는 늘 우리 집은 건강식만 먹는다고 자부하셨습니다. 호철님이 응급실에 오신 건 어느 날 갑자기 2다리가 돌덩이처럼 무겁고 발목이 심하게 부어서였습니다. 소변 색깔이 탁하고 냄새도 이상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로가 쌓인 거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틀, 사흘이 지나도 붓기가 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걷기도 힘들어지자 그제야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신장 기능이 70%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의 거의 3배에 달했고 칼륨 수치도 위험 수준으로 높았습니다. 이 정도면 투석 준비를 이야기해야 하는 단계였습니다. 호철님과 부인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빠졌습니다.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우리는 건강하게만 먹었는데요. 저는 호철님의 식습관을 아주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아침에는 뭘 드셨는지, 점심에는 뭘 드셨는지, 저녁에는 뭘 드셨는지, 국물은 얼마나 드셨는지, 김치는 어떤 걸 드셨는지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그러자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호철님은 해독에 좋다는 채소를 거의 매 끼니 많이 드셨습니다. 데쳐서 드셨습니다. 국물까지 꼭꼭 챙겨 드셨습니다. 시금치나물, 건대나물, 시래기국, 케일쌈, 미역국을 번갈아 가며 드셨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좋다고 해서 아침마다 케일과 시금치를 넣은 녹즙도 드셨습니다. 저는 호철님께 천천히 설명드렸습니다. 채소 자체가 독은 아니라고요. 하지만 나이든 신장은 과한 칼륨, 과한 옥살레이트, 과한 나트륨,
과한 니트라이트를 예전처럼 감당하지 못한다고요? 젊을 때는 이 정도 드셔도 신장이 다 처리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60이 넘어서면 신장의 역과 능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그 상태에서 이렇게 매일 고칼륨 채소를 많이 드시면 신장이 견디지 못한다고요? 부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가요? 건강하게 먹는다고 믿었는데 우리가 남편을 아프게 한 건가요? 저는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못이 아니라고요. 몰랐던 거라고요. 건강식이라는 말에 속은 거라고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고요. 호철님은 그날부터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고칼륨 채소는 일주일에 한두 번만 소량 드시기로 했습니다. 국물은 절반 이상 남기기로 했습니다. 시래기국과 된장국 대신 맑은 무국이나 애호박국으로 바꾸셨습니다. 아침 녹즙은 끊으셨습니다. 케일과 시금치 대신 깻잎과 어린 배추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호철님이 다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다리 붓기가 거의 사라졌고 소변 색깔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반 이상 떨어졌습니다. 칼륨 수치도 안전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투석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을 때 호철님 부부는 서로 껴안고 우셨습니다. 호철님은 지금도 석 달에 한 번씩 저를 찾아오십니다. 여전히 건강하게 드십니다. 다만 이제는 내 신장의 나이에 맞게 드십니다. 건강식이라는 말에 속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호철님의 이야기는 저에게도 큰 교훈이었습니다. 건강하게 먹는다는 믿음이 때로는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채소가 어떤 방식으로 50대 이후 신장에 부담을 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채소들을 절대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50대 이후 특히 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조건일 때 과하면 위험하다는 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시금치와 근대 같은 옥살레이트가 많은 잎채소입니다. 옥살레이트는 몸속에서 칼슘과 만나면 결정을 만듭니다. 이 결정이 신장에 쌓이면 신장 결석이 됩니다. 결석은 날카롭습니다. 신장 조직에 상처를 냅니다. 상처가 반복되면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소변으로 잘 배출되지만 나이가 들면 배출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 사이에 결정이 자라고 쌓입니다. 두 번째는 케일, 시래기 같은 칼륨이 다량 함유된 채소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근육을 움직이고 심장 박동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칼륨을 과하게 섭취하면 혈중 칼륨 농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걸 고칼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고칼륨 혈증은 심장 박동에 영향을 줍니다. 심하면 부정맥을 일으키고 최악의 경우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무청을 말린 시래기를 된장과 함께 끓인 국입니다. 시래기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말리는 과정에서 미네랄이 농축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된장과 함께 끓이면 나트륨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여기에 국물까지 다 드시면 신장은 과부하에 걸립니다. 시래기국 한 그릇에 들어있는 칼륨과 나트륨의 양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네 번째는 묵은지와 오래된 김치입니다. 김치는 발효식품이고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익힌 김치는 니트라이트 성분이 증가합니다. 니트라이트는 신장의 여과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김치는 짜기까지 합니다. 나트륨과 니트라이트가 동시에 많은 음식을 자주 먹으면 신장은 서서히 망가집니다. 다섯 번째는 미역 같은 요오드와 칼륨이 많은 해조류를 매일 진하게 끓여 드시는 습관입니다. 미역국은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매일 진하게 국물까지 싹싹 드시면 요오드와 칼륨이 과잉 섭취됩니다. 요오드는 갑상선에도 부담을 주고 칼륨은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세 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첫째, 빈도를 줄이세요. 매일 드시던 걸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이세요. 둘째, 양을 줄이세요. 큰 접시 가득 담던 걸 작은 종지 수준으로 줄이세요. 셋째, 조합을 바꾸세요. 소금, 된장, 젓갈을 최소화하세요. 동시에 짠 반찬을 여러 개 겹치지 마세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젊은 가족에게는 괜찮을 수 있는 식단도 60대, 70대 신장에는 다르게 작용합니다.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디톡스 주스, 생채소, 스무디, 건강채소 주스를 맹신하지 마세요. 그건 젊고 건강한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신장이 이미 지쳐 있는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채소는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좋은 음식도 내 몸 상태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채소를 고를 때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이게 내 신장 나이에 맞는 채소인가? 이 정도 양이 적당한가? 이렇게 조리하는 게 맞는가? 그 작은 고민 하나가 신장을 지킵니다. 제 어머니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국은 꼭 뜨겁게, 국물까지 시원하게 드시는 분이셨습니다. 된장국, 미역국, 시래기국을 돌아가며 끓여 드셨고 한 끼도 국 없이는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물도 좋아하셨습니다. 시금치나물, 건대나물, 콩나물을 늘 식탁에 올리셨습니다. 어머니가 70을 넘기시면서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다리가 자주 붓는다고 하셨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두세 번씩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개운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의사 아들이면서도 어머니가 이렇게 깨끗하게 드시는데 설마 했습니다. 그냥 나이 탓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검진을 받으러 가셨다가 전화를 주셨습니다. 병원에서 신장 수치가 안 좋다고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훌쩍 넘어 있었고 칼륨 수치도 높았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어머니의 신장이 나빠지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날 저는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니는 제 걱정하는 얼굴을 보시고 오히려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괜찮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고치면 되지 않겠냐고요.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국물과 채소를 다르게 드셔야 한다고요. 어머니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집 식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진한 된장국과 시래기국 대신 건더기 위주의 맑은 무국이나 애호박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물은 절반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셨습니다. 평생 국물까지 다 드시던 분이셨으니까요. 고칼륨 채소는 점심에만 소량 드시기로 했습니다. 시금치나물과 건대나물은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저녁에는 무, 어린 배추, 애호박 같은 가벼운 채소로 교체했습니다. 미역국도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묽게 끓여 드시기로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힘드셨습니다. 입맛이 심심하다고 하셨습니다. 국물이 그립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참으셨습니다. 아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낫겠지 하시며 묵묵히 따라 주셨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오늘 뭐 드셨는지, 다리는 안 부으신지, 화장실은 몇 번 가셨는지 물어봤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다리가 한결 가볍다고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었다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예전보다 개운하다고요.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아보니 크레아티닌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칼륨 수치도 정상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식단을 완전히 뒤엎지 않아도 된다는 걸요. 국물 양, 채소 종류, 먹는 시간만 바꿔도 몸은 달라진다는 걸요. 어머니는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여전히 국을 드십니다. 여전히 나물을 드십니다.
다만 예전과는 다르게 드십니다. 신장의 나이에 맞게 드십니다. 제가 의사로서 환자분들께 드리는 조언도 결국 이겁니다. 어머니 식탁을 바꾸며 배운 그대로입니다. 완벽하게 바꾸려 하지 마세요. 작은 것 하나씩만 바꾸세요.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몸이 변합니다. 제 어머니가 그 증거입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수분 배출과 혈압 완화에 도움이 되는 채소 5가지를 소개합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식단 짜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첫 번째는 애호박입니다. 애호박은 칼륨 함량이 낮고 수분이 많습니다.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됩니다.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줍니다. 국으로 끓여도 좋고 볶아도 좋고 찜으로 먹어도 좋습니다. 조리할 때는 소금을 최소한으로만 넣으세요. 애호박 자체에 은은한 단맛이 있기 때문에 간을 싱겁게 해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수분이 풍부하고 칼륨 함량이 적당합니다. 무엇보다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지를 쪄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거나 나물로 무쳐 먹으면 좋습니다. 기름에 볶으면 기름을 많이 흡수하니 찌는 게 더 좋습니다. 가지는 점심에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세 번째는 어린 배추입니다. 어린 배추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칼륨 함량이 낮습니다. 묵은 배추보다 어린 배추가 신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살짝 데쳐서 된장이 아닌 들기름에 무쳐 드시면 좋습니다. 국거리로 쓸 때도 맑게 끓이세요. 된장이나 고추장을 넣지 마세요. 네 번째는 무입니다. 무는 신장 친화 채소의 대표입니다. 이뇨 작용을 도와주고 소화를 돕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무국을 끓일 때는 멸치 육수를 진하게 내지 마세요. 무 자체의 단맛으로 충분합니다. 무는 아침, 점심, 저녁 언제 먹어도 좋습니다. 생으로 먹어도 좋고 익혀 먹어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깻잎입니다. 깻잎은 향이 강해서 입맛을 돋우는 데 좋습니다. 칼륨 함량도 적당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쌈으로 먹어도 좋고 간장에 절여 먹어도 좋습니다. 다만 너무 짜게 절이지 마세요. 간장, 물, 식초, 설탕을 적당히 섞어서 하루 정도만 절이면 충분합니다. 이 5가지 채소를 기본으로 일주일 식단을 짜보겠습니다. 완벽하게 지키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월요일 점심에는 애호박국과 밥, 저녁에는 어린 배추 무침과 밥, 화요일 점심에는 가지찜과 밥, 저녁에는 무와 두부를 넣은 맑은 국, 수요일 점심에는 깻잎 쌈과 밥, 저녁에는 소량의 생채소와 밥, 목요일 점심에는 애호박 볶음과 밥, 저녁에는 배추국, 금요일 점심에는 가지나물과 밥, 저녁에는 무죽, 토요일과 일요일은 위 5가지 중에서 입맛에 맞게 골라 드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고칼륨 채소는 피하고 국물은 절반만 드시고 저녁은 가볍게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사흘만 이렇게 드셔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려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심장질환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식단을 크게 바꾸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약과 음식이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장질환 말기 단계이거나 이미 투석 중이신 분들은 각자 처방받은 식이 지침을 우선해야 합니다. 이 영상은 예방과 초기 관리를 위한 가이드입니다. 신장을 살리는 채소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흔한 채소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장 볼 때 이 5가지 채소를 의식적으로 담아보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서너 번만 신장 친화 채소를 식탁에 올려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습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지켜도 신장은 확실히 덜 지칩니다. 첫 번째 습관은 국물 절반 남기기입니다. 채소 국물 속에는 미네랄과 나트륨이 가장 진하게 녹아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국물까지 싹싹 먹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50대가 넘어서면 그 미덕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국을 끓이셨으면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절반만 드세요. 처음에는 아깝고 허전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습관 하나만 바꿔도 나트륨 섭취량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국물을 적게 드시면 자연스럽게 물을 더 찾게 됩니다. 그게 좋습니다. 맹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진한 국물을 한꺼번에 마시는 것보다 신장에 훨씬 좋습니다. 국그릇을 작은 걸로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시각적으로 양이 줄어들면 심리적으로도 덜 아쉽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채소는 양보다 종류와 시간입니다.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걸 언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고칼륨 채소, 고옥살레이트 채소는 반드시 데치세요. 데치면 칼륨과 옥살레이트가 물에 녹아 나갑니다. 그리고 점심에 드세요. 저녁에는 가벼운 채소로 하세요. 애호박, 무, 어린 배추 같은 것들이요. 신장은 밤에 쉬어야 합니다. 저녁에 무거운 음식을 먹으면 신장이 밤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럼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점심에는 조금 푸짐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오후 내내 활동하면서 소화하고 배출할 시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녁은 가볍게 하세요. 신장이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세 번째 습관은 밤에 물과 간식 쌓아두지 않기입니다. 자기 2시간 전부터는 물도, 과일도, 야식도 줄이세요. 밤에 수분과 음식이 들어오면 신장은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밤중에 화장실을 가게 되면 수면의 질도 떨어집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다음날 피로가 쌓입니다. 피로가 쌓이면 또 야식을 찾게 됩니다. 악순환입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마치세요. 물은 저녁 식사 때까지만 충분히 마시고 그 이후로는 입만 축이는 정도로만 하세요. 과일도 저녁 6시 이전에 드세요. 과일에는 당분과 수분이 많습니다. 밤에 먹으면 신장과 췌장 모두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보세요.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오늘 국물 절반 남겼는지, 저녁은 가볍게 먹었는지, 밤에 간식 안 먹었는지 매일 체크해 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 느낌, 다리가 가벼운 느낌,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드는 느낌을 경험하실 겁니다.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사흘만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완벽하게 하고 포기하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매일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습관은 작게 시작해야 오래갑니다. 신장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무엇을 얼마나 많이 먹느냐보다 내 신장의 나이에 맞게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58년 동안 신장내과 의사로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였습니다. 선생님, 진작 알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만 다르게 먹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장 기쁜 순간은 환자분이 석 달 뒤, 6개월 뒤에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다리도 안 붓고 밤에도 잘 자요. 그때 저는 이 일을 하길 정말 잘했다고 느낍니다. 작은 변화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걸 볼 때 이게 의사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린 이야기는 거창한 의학 이론이 아닙니다. 그저 제가 평생 현장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정리한 것뿐입니다. 김호철 어르신처럼 건강하게 먹는다고 믿다가 신장이 나빠진 분들, 제 어머니처럼 국물을 너무 좋아해서 고생하신 분들, 그 모든 경험이 오늘 이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묵묵한 장기입니다.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일을 멈춥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신장은 우리가 조금만 배려해주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채소를 조금 다르게 고르고 국물을 조금 덜 마시고
저녁을 조금 가볍게 먹는 것만으로도 신장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국물 절반만 남겨보세요. 저녁 식사를 1시간 일찍 하세요. 시금치나물 대신 애호박국을 끓여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도 않지만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이 쌓이면 몸은 분명히 답합니다. 저는 그걸 수없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는 작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부모님, 배우자, 형제 자매에게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꼭 한번 공유해 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신장을 지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의 신장이 오래오래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